8월 30일 토요일 축구 승무패 55회차 분석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경기 썬더랜드랑 브렌트포드. 썬더랜드는 직전 번리 상대로 2대0으로 치고 왔고, 그 전 경기 웨스트햄 상대로는 3대0으로 압도적으로 이겼지만 번리 상대로는 바로 체급 차이를 보여주면서 지고 왔습니다. 수비진 실수가 나오면서 선제골을 내줬고, 공격 쪽에선 웨햄전에 이제 골 넣은 것처럼 주로 크로스 전술을 많이 썼지만 번니 같은 경우는 지난해 챔피언십 최소 실점팀이었기 때문에 전혀 안 통했습니다. 썬더랜드가 주중에 리그컵이 있었긴 하지만 거의 후보로 나와서 체력적인 이슈는 없고, 그 다음 이제 브렌트포드는 직전 아스톤빌라 상대로 1대0으로 이기고 왔고, 에이스인 은베모도 맨유로 이적하고 위사까지 이제 안 나왔지만 본모스에서 새로 영입한 와타라의 첫 골을 좀 잘 지키면서 역배가 났죠. 본머스 상대로 주중 리그컵을 치렀는데 후반 30분 정도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주전들 투입한 거라 이 경기 역시 크게 체력적인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이 경기가 승격팀인 썬더랜드의 홈 연승을 생각하기에는 좀 직전 번리 상대로 느낀 것처럼 좀 체급 차이를 아마 느끼지 않겠나 봅니다. 브랜드포드의 이제 문제가 공격진들 이적이나 징계로 인한 공백이었는데, 새로 영입한 와타라가 저번 경기 역습 상황에서 혼자 해결해주면서 결승골까지 터뜨렸고, 본모스 상대 리그컵 승리까지 좀 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올라왔다 봅니다. 그래서 이거는 브렌트포드 승무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브렌트포드 승무 보겠습니다. 하나만 간다면 그래도 브렌트포드 승을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그 다음 이제 토트넘이랑 본머스인데, 토트넘은 직전 맨시티 상대로 2대0으로 이기고 왔고, 메디슨이나 쿨셉스키 손흥민도 없어서 힘들지 않겠나 했는데, 거의 맨시티 상대로 천적은 천적이었습니다. 팔리냐가 이제 중앙에서 조율을 잘 해줬고, 브레넌 존스는 두 경기 연속 골을 기록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본머스는 직전 울버햄튼 상대로 1대0으로 이기고 왔고, 올 시즌 주전 수비수들 하위센이나 캐리케즈 이적으로 분명 좀 실점이 예상됐는데 오히려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. 상대 선수가 퇴장도 당하면서 경기 자체도 쉽게 풀렸었고, 이 경기가 토트넘은 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. 이게 시즌 초는 이번 시즌 우승한다, 챔스권이다 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이죠. 근데 본머스 역시 수비 라인이, 수비 조직력이 맞아가기 시작하고 있고, 특히 또 공격 쪽에서는 세메뉴 폼이 너무 좋습니다. 주중 리그컵에서 브랜드포드한테 지면서 본머스가 탈락하긴 했지만 주전들 대부분 쉬면서 휴식도 취했고, 오늘은 오히려 치고박는 경기 속에 무승부를 보겠습니다. 무승부 하나 볼게요. 그 다음 경기 울버햄튼이랑 에버튼. 울버햄튼은 이제 직전 본머스 상대로 1대0으로 지고 왔고, 주중 리그컵 제외하면은 5연패 중이죠. 에이스 쿠냐도 떠났고 세메도나 사라비아 게데스 다 역시 이적을 한 상황입니다. 지금 팀 분위기도 어선하고, 새로운 수비 라인들은 조직력도 안 좋고, 고메스까지 직전 경기 후반 시작하자마자 퇴장 당하면서 일방적으로 가두리를 당하고 왔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에버튼은 직전 브라이튼 상대로 2대0으로 역배를 좀 터뜨리고 왔고, 직전 리즈 상대로 한 골을 실점했었는데 그 골도 사실 PK 골이었어요. 아직도 필드골 실점은 없는데, 기본적으로 좀 수비적으로 게임을 운영하고 있고, 공격 쪽에서는 새로 영입한 그릴리시가 이제 맨시티 클래스를 보여줬습니다. 직전 경기에서
뭐 홈구장 개장하고 첫 경기라 더 경기력이 좋았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울브스의 이제 경기력이 너무 최악이라 처음에 좀 에버튼을 봤었습니다. 근데 울버햄튼 원정에서 마지막 승리가 에버튼이 2021년입니다. 그 정도로 뭐 약했다는 뜻이고 최소 울브스가 이제 무승부 이상을 가져갈 것 같네요. 울브스가 정배인 거 보면 이거는 그냥 오히려 리그 첫 승을 거둘 수도 있지 않을까 봅니다. 그래서 울브스 승무 쪽으로 보겠습니다. 에버튼 쪽 오히려 안 보고 울브 승무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역배였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오주들이 정배로 축적한 거 보니까 오히려 또 울버햄튼이 여기서 첫 승을 하면서 첫 승을 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 경기 알라베스랑 아틀레티코 마드리드. 알라베스는 직전 베티스 상대로 1대0으로 지고 왔고 역시나 뭐 선제골을 전반 초반부터 먹히고도 동점골도 못 넣는 좀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. 프리시즌부터 이제 득점력 저하가 좀 많이 나타났는데 지난 시즌 홈에서는 뭐 6승 6무 7패 14득점 17실점을 기록했는데 오히려 득점보다 실점이 많죠. 근데 그 와중에도 AT 마드리드 상대로는 홈에서는 실점을 안 내주면서 두 경기 연속 무패 중입니다. 보통 이제 선수 비우 역습을 사용하고 있고 꼬마는 이제 직전 엘체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했고 확실히 그냥 쉽게 잡을 줄 알았던 경기였는데 너무 좀 답답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. 꼬마가 수비라인 내린 팀들 상대로는 공격진들 폼 저하가 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. 그리고 신입도 많아서 뭐 손발도 전혀 안 맞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경기 리그 초반에 지금 AT 마드리드는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지금보다 경기력이 좋았을 때도 뭐 홈에서만큼은 알라베스가 강했기 때문에 알라베스 승무 쪽을 오히려 보고 이 경기 알라베스 역시 공격력 쪽에 문제가 있기에 그냥 딱 0대0이나 1대1 무승부 정도가 딱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냥 무승부만 딱 볼게요. 그냥 다른 거 안 보고 알라베스 승을 보기에는 그래도 공격력 쪽에서 문제가 있기에 무승부만 딱 보겠습니다. 그 다음 경기 리즈랑 뉴캐슬. 리즈는 직전 아스날 상대로 5대0으로 쥐고 왔고 아스날이 워낙 리즈 상대로 뭐 천적이기도 했지만 체급차를 좀 느끼면서 대량 실점을 했습니다. 사실 리즈가 수비진도 문제인데 공격 쪽도 문제죠. 개막전도 뭐 PK 골이고 필드골 자체가 없습니다. 뭐 에버튼에서 뛰었던 베테랑 이제 칼버트 린을 영입을 하긴 했습니다. 근데 주중 이제 저 셰필드 웬즈데이 지역 경기를 이제 리즈를 봤었는데 그 칼버트 린이 놓친 찬스만 몇 개인지를 모르겠네요. 아무튼 최악의 폼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뉴캐슬은 직전 리버풀 상대로 2대3으로 지고 왔고 오히려 좀 수비적인 운영하면서 지키는 축구를 하려 했습니다. 근데 두 골을 먼저 실점하면서 경기 자체가 좀 꼬였고 그래도 고든이 퇴장당한 상황에서 뭐 세트피스 상황에서 동점까지 만든 좀 저력을 보여줬죠. 이 경기가 직전 리버풀 상대로 보여줬던 저력 생각하면 고든이 없더라도 뉴캐슬 쪽을 좀 볼 수밖에 없지만 좀 중요한 게 이거 뭐 토날리도 그렇고 조일링턴도 부상으로 이번 경기 좀 출장이 불투명합니다. 그래서 이거 뉴캐슬의 중심 그러니까 뭐 핵심이죠. 뭐 이삭도 있는데 뭐 기마랑이스랑 토날리 조일링턴 이 미드 세 명이 제일 중요합니다. 뉴캐슬은. 근데 두 명이나 결장이면 이거 뉴캐슬 볼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. 리즈의 골 결정력이 문제긴 하지만 최소 리즈 뭐 승무까지도 보겠습니다. 이거 리즈 승무 볼게요. 이 미드 두 명 빠진 거는 뉴캐슬 승은 없다고 봅니다.
다음 경기 오비에도랑 소시에다드. 오비에도는 직전 레알 상대로 3대 0으로 지고 왔고, 사실 뭐 승적 팀하고 지난 시즌에 준우승 팀이라서 뭐 일방적인 경기였죠. 오비에도가 뭐 대놓고 내려앉으면서 수비적으로 나왔지만 또 실점을 했고, 두 경기 연속 2실점 이상의 뭐 무득점 중입니다. 부상자까지 많아서 좀 반등은 어렵다 보고, 다음 이제 소시에다드는 직전 에스파뇰 상대로 2대2로 비기고 왔고, 전반에 두 골을 먼저 실점하고도 후반에 두 골을 따라잡았습니다. 분명 수비적으로는 중앙에서 좀 중심 잡아주는 수비맨디가 이제 이적하면서 밸런스가 좀 흔들립니다. 근데 공격 전개 쪽에서는 쿠보나 뭐 바레니치아 전체적인 폼이 좋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. 이 경기 소시에다드의 수비 라인이 불안하긴 하지만 사실 좀 전력 차이가 나지 않나 봅니다. 오비에도는 오늘도 내려앉으면서 수비적으로 또 운영할 테고, 공격 전개에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소시에다드가 무난하게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건 그냥 소시 무도 받치기 그렇고 소시 승만 딱 보겠습니다. 오비에도가 또 직전 레알전에 간중이 뭐 인종차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뒤숭숭하죠. 뭔가 비니시우스는 맨날 아무튼 그런 것 같은데. 그 다음 경기 지로나랑 세비야. 지로나는 직전 비아레알 상대로 5대 0으로 지고 왔고, 반더비크도 없고 공격 쪽에 루이즈도 없고, 키퍼 뭐 가자니가는 전경기 뭐 어이없는 실수로 퇴장까지 당했죠. 뭐 없었는데, 사실 지로나가 100% 전력이라도 부족한 팀인데 결장자까지 많아서 무난한 게 아니라 거의 뭐 5대 0이면 완전히 지고 왔죠. 저번 시즌 지로나가 1점 차로 좀 강등은 안 했지만 올 시즌은 아마 진짜 강등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봅니다. 그다음 이제 세비야인데 직전 헤타페 상대로 2대1로 지고 왔고, 작년보다 스쿼드가 더 얇아졌습니다. 올해 이제 마땅한 영입도 없고 직전 경기도 사실 점유율만 높게 가져갔지, 오히려 유효슈팅은 헤타페 쪽이 더 많았어요. 지금 세비야가 부상자도 워낙 많아서 시즌 초에는 좀 반등을 하기 힘들다 봅니다. 이 경기가 어느 팀이 이겨야 되는 게 좀 이상한 경기 같습니다. 두 팀 다 경기력이 최악인데 기본적으로 승무패 다 있는 경기이긴 하지만, 그래도 지로나가 홈에서 경기인 만큼 오히려 좀 잡을 수도 있지 않나 라고 봅니다. 지로나가 역배가 나와야 좀 정상일 것 같은데, 정배인 거 보면 오히려 그 홈 개막전 라요전이랑 붙었을 때보다도 해외배당이 더 내려간 거 보면 이 경기는 좀 세비야를 잡을 확률이 높지 않나 지로나가 그렇게 봅니다. 그래서 뭐 일단 지로 승무를 보겠습니다. 승무를 보는데 하나로 간다면 지로 승을 갈게요. 그러니까 지로가 아니고 지로나. 그 다음 경기 브라이턴이랑 맨시티. 브라이턴은 직전 에버튼 상대로 2대 0으로 지고 왔고, 경기력도 밀렸고 상대가 홈 개장 첫 경기라 훨씬 더 좀 승리가 절실해 보이지 않았나 라고 봅니다. 지금 브라이턴이 매 경기 실점이 있을 정도로 뭐 수비가 좀 불안한 상황이고, 최전방에 이제 웰백은 폼이 지금 너무 떨어졌습니다. 그다음 이제 맨시티는 직전 토트넘 상대로 충격에 뭐 2대 0 패배를 당하고 왔고, 첫 경기만 보고 당연히 뭐 시티가 당연히 우승하겠지 했는데 바로 한 경기 만에 좀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. 뭐 이적해온 세르키나 라인드러스도 그렇고, 뭐 원래 있던 마르무시 역시 리그 최상의 레벨이라 하기엔 좀 부족해 보였습니다. 맨시티가 수비 라인을 너무 올리면서 역습에 한 골, 뭐 키퍼 실수로 한 골 이렇게 나왔습니다. 브라이턴은 사실 주중 경기를 치르고 왔지만 주전들 대부분 빼주면서 체력적인 이슈는 없고, 맨시티가 리그 탑을 좀 찍기에는 미드 쪽에서 네임밸류가 좀 너무 떨어집니다. 루드리가 오기 전까지는 좀 불안하다고 보고, 브라이튼 역시 수비 쪽에 불안함이 있기에 서로 한 골씩 주고받으면서 오히려
무승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. 맨시티 배당이 좋은데 그냥 무승부 보겠습니다. 그 다음 경기 노팅엄이랑 웨스트햄. 노팅엄은 직전 급헬 원정에서 1대1로 비기고 왔고 프리시즌 내내 좀 경기력이 안 좋았습니다. 근데 리그에서는 두 경기 1승 1무죠. 선제골을 먹히고도 뭐 역습 상황에서 직전 경기도 선제골을 먹히고도 역습 상황에서 뭐 오도이가 스피드를 살려서 좋은 밸런스로 좀 동점골을 터뜨렸고 오히려 이길 수도 있던 경기였어요. 근데 골대도 맞으면서 운이 안 따랐습니다. 올 시즌 뎁스까지 좀 늘리면서 훨씬 더 단단해졌고 노팅엄이.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햄은 직전 첼시 상대로 5대1로 치고 왔고 리그 2연패죠. 다 3실점 이상씩 뭐 최악의 경기력입니다. 파케타, 뭐 보엔 둘 말고는 사실 프리미어리그 레벨 맞나 생각될 정도로 전체적인 경기력이 안 좋습니다. 사실 이런 경기 웨햄이 잡으면서 반등을 하는 게 뭐 프리미어리그긴 하지만 경기력이 생각보다 더 안 좋죠. 그래서 가뜩이나 홈에서는 약점 자체가 없는 노팅엄이 오히려 좀 잡지 않을까, 쉽게 잡지 않을까 봅니다. 노팅엄 승만 볼게요. 뭐 무도 바칠 필요가 없지 않나. 차라리 무를 바치려면 웨스트햄 승을 바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경기 셀타비고랑 비아레알. 셀타비고는 직전 베티스 상대로 1대1로 비기고 왔고 올 시즌 1무 2패입니다. 선발 라인업을 좀 바꾸면서 변화를 주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셀타비고도 수비 조직력이 지금 안 맞습니다. 실점이 3경기 연속 나오고 있고 골키퍼 선방이 아니었으면 2골, 3골 먹어도 충분히 좀 안 이상할 경기들이었습니다. 그 다음 이제 비아레알은 직전 지로나 상대로 5대0으로 이기고 왔고 홈이라는 이점도 있었고 지로나 수비 실수와 운까지 좀 따르면서 대승이 나왔습니다. 뷰캐넌이 이제 야구 선수가 아니고 축구 뷰캐넌이 이제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페페나 걔 뭐 2경기 연속 공격 쪽에서 좀 최고의 폼을 보여줬습니다. 이 경기가 BRL 배당이 훨씬 더 낮아야 된다고 보는데 오주들이 거의 동배당 수준으로 측정을 해놨습니다. 원정이란 변수 빼고는 사실 BRL의 공격진들 폼 생각하면 전혀 안 볼 이유가 없고 그래도 아직 원정 경기력이 의문이기에 비아 승무 쪽으로만 딱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비아 승무 볼게요. 근데 뭐 이거를 단통 올라면 무조건 비아 승을 가겠죠. 무조건은 없지만 비아레알 승을 가겠죠. 그 다음 경기 리버풀이랑 아스날인데 리버풀은 직전 뉴캐슬 상대로 3대2로 이기고 왔고 2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뭐 상대 퇴장도 나오면서 좀 한 명 부족했는데 오히려 동점까지 따라잡혔죠. 공격력이야 지금 리그 최강은 맞습니다. 근데 세트피스 상황에서 약점이 분명 있습니다. 수비 조직력도 좀 너무 안 맞는 상황이고 지금 뭐 리버풀이 캐릭해줘도 그렇고 윙백까지 너무 공격적으로 좀 밸런스가 치중돼 있지 않나. 너무 공격으로 치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. 팀 자체가. 그다음에 이제 아스날은 직전 리즈 상대로 5대0으로 이기고 왔고 체급 차이가 나면서 뭐 아무 위기 없이 잡고 왔습니다. 전반 초반부터 강하게 좀 압박을 했고 그게 통했죠. 이번에 영입한 뭐 요케레스도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. 이 경기 사실 라인업이 뭐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이게 월요일 경기라 라인업을 볼 수가 없죠. 리버풀이 분명 세트피스 상황에서 약점이 있고 아스널이 아마 아예 수비적으로 지키는 수비 하다가 그 아스널 특징이 그 키퍼 맞고 뭐 코너킥이든 프리킥 상황이든 세트피스 상황에서 딸깍골을 잘 넣죠. 그래서 오히려 이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승부패가 다 있는 경기 같고 하나만 봐야 된다면 그래도 뭐 외대고르나 사카의 부상으로 결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리버풀 승부를 보겠습니다. 근데 승부패가 다 있어서 참 어려운데 그래도 본다면 리버풀 승부 보겠습니다.
그다음 이제 베티스랑 빌바오인데, 베티스는 직전 셀타 비고 상대로 1대1로 비기고 왔고, 여전히 좀 에이스인 뭐 이스코나 안토니가 없었지만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을 만들었습니다. 토트넘에서 뛰었던 이제 로셀소가 오히려 중앙에서 중심을 좀 잘 잡아주는 중이고, 빌바오는 직전 라요 상대로 1대 0으로 이기고 왔고, 경기력이 뭐 크게 앞섰던 건 아니지만 역시나 홈에서는 뭐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에이스 니코 윌리엄스 폼이 일단 너무 좋고, 프리시즌 매 경기 실점을 하던 수비 라인이 뭐 드디어 무실점 경기를 했습니다. 빌바오고 홈이라면 뭐 볼 것도 없이 아마 빌바오 쪽을 봤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원정은 사실 아예 기대 자체가 안 되는 팀이죠, 빌바오가. 베티스 원정에서 승리가 2017년입니다. 그 정도로 홈에서 베티스가 강했고 최소 승무로 봐야 된다 봅니다. 베티스 역시 공격 쪽에 부재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무승부만 딱 보고 무승부만 보겠습니다. 그다음 경기 에스파뇰이랑 오사수나. 에스파뇰은 직전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선제골 2골을 넣어놓고도 2골을 좀 실점하며 2대2 무승부를 거뒀는데, 그래도 레알이나 뭐 바르샤도 힘든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2골이나 먼저 넣은 거 보면 확실히 좀 올 시즌 다코스 팀이지 않나 라고 봅니다. 원래 이제 에스파뇰이 극단적인 수비를 하면서 역습 한두 방 이렇게 골 넣는 팀인데, 최근에는 뭐 공격력이 너무 좋아졌죠. 그 다음 이제 오사수나인데, 직전 발렌시아 상대로 1대 0으로 이기고 왔고, 전반 9분에 뭐 부디마르 득점이 나오고 전반 20분 상대 퇴장으로 11대 10으로 경기 자체가 좀 너무 수월하게 풀렸습니다. 오히려 가둬놓고 경기를 했는데 추가 득점이 안 나온 게 좀 이상했던 경기였고, 이 경기가 최소 에스파뇰의 팬은 없다고 봅니다. 우사수나가 강팀 상대로는 극단적인 수비를 하면서 아예 좀 내려앉는 편이지만, 비슷한 팀한테는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나가면서 수비 쪽에 뒷공간을 좀 노출할 가능성이 크다 봅니다. 그래서 에스파뇰 승무 사이드로 볼게요. S 승무를 보고, 그러니까 뭐 이렇게 승무를 많이 보냐 이럴 수 있는데, 그러니까 해당 경기에서 이제 들으시고 그걸 이제 참고하셔서 그냥 가신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이제 에스톤 빌라랑 크리스탈 팰리스인데, AV는 직전 브랜드포드 원정에서 1대 0으로 치고 왔고, 오히려 뭐 라인 올리면서 일방적으로 좀 경기를 했습니다. 근데 뒷공간 역습 한 방에 골을 먹혔고, 지금 리그 2경기째 무득점입니다. 최전방 공격수 와킨스 폼이 최악이고, 와킨스 사실 제외하면 득점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죠. AVA 좀 문제인데, 그다음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는 직전 노팅엄 상대로 1대1로 비기고 왔고, 에제가 이제 이적하면서 득점력에 좀 문제가 있을 거라 봤지만 그래도 뭐 사르 선제골이 나왔고, 전체적인 폼이 좋아서 크게 뭐 티는 안 났습니다. 다만 이제 주중 컨퍼런스 리그 이제 병행한 게 후반 막판에 좀 체력적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. 오히려 질 수도 있었어요. 이 경기 컵 때 제외하면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 크페리 ABA 원정에서 뭐 승리를 거둔 게 2013년도가 마지막입니다. 그 정도로 뭐 AB가 홈에서는 강하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크페를 잡으면 딱 반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, 주중 컨퍼런스 리그에서 주전 대부분이 거의 뭐 풀타임 뛰고 왔기 때문에 크펠은 후반 막판에 집중력 떨어지면서 한 골 딱 먹히며 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거는 AV 승만 볼게요. 아스톤 빌라 승만 볼게요.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참고하셔서 1등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